미 전국에서 코로나19로 부모 등 양육자를 잃은 아이가 약 14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주 가정 방문 간호사의 30%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감염인 구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포함한 미 동부 4개 주가 총기 구매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내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의 재외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2일 본선거를 위한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조교 투표는 오는 23일부터 실시됩니다. 뉴욕주가 팬데믹 기간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치의 렌트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맨하튼 할렘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3살짜리 영아가 창문 틈으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은 1살짜리 영아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 뉴욕시 경찰의 바디캠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축제인 추석 때 잔치가 드디어 내일 리치필드 파크 뉴 오버파크 공원에서 성대하게 개막합니다. 오는 10월 9일 토요일 뉴저지 한인회 추석 대잔치에 초대합니다. 김치 체험과 K-팝 컨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연예인 공연으로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동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KBTV 주최로 K-팝 컨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첫째, K-팝 컨테스트는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 많은 상금을 준비했습니다. 대상, 대한항공 한국행 티켓과 트로피, 금상, 상금 1,000달러와 트로피, 은상, 상금 700달러와 트로피, 동상, 상금 500달러와 트로피,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달러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둘째, 동포 노래자랑은 남녀노소 제한 없이 참가 가능합니다. 대상, 황도 흑침대 퀸 사이즈 3,400불 상당, 금상, 스킨케어 LED 마스크 1,500불 상당, 은상, 진주 목걸이 800불 상당, 동상, 밍크 목도리 500불 상당, 인기상 야엘 성형 화장품 500불 상당 한 세트를 드립니다. 또 모든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7일까지이며 예선에 합격하신 분들은 10월 9일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됩니다. 참가자 문의는 전화 917-686-6143 또는 카카오톡 KBTV 614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대한항공, 노아은행, H마트 특별 후원과 황토방, 코지마 마사지 체어, 킴스 보석, 우단 모피, 야엘 화장품, 마영의 순대, 더 한복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 전역에서 14만여 명의 어린이가 코로나19 사태로 부모 등 양육자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BC 방송은 8일 의학저널 피디아트릭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양육자를 잃은 어린이가 14만여 명에 이른다며 이들 중 약 32%는 히스패닉이었고 26%는 흑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개는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부모를 잃은 아동은 35%에 그쳤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더 두드러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양육자를 잃은 어린이의 67%가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미시시피에서는 57%가 흑인이었습니다. 이들 어린이 중 12만 명 이상은 부모 또는 조부모를 잃었습니다. 또 다른 2만 2천 명의 어린이는 보조 양육자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이는 약 4만 명이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그 숫자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조자주에 사는 10대 소년 케이 켈리는 지난 1월 54세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이었던 아버지는 동맥이 막혀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연구 저자 중 한 명인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알렉산드라 블랭켄소 박사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아가 된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어린이였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들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은 오늘까지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뉴욕주 가정방문 간호사의 30%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간병인 구인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병원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의 의무적인 백신 접종 마감일이 다가왔지만 뉴욕주의 전체 가정방문 간호사 2만 5천여 명 중 약 30%인 7천여 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지 않으면 해고되기 때문에 가정방문 치료를 받는 노인 환자들의 간병인 구인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주 올버니 지역 존스타운시에 있는 한 홈케어 전문 기관의 경우 전체 간호사의 60%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병원 측에 백신을 맞느니 퇴직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주에서 가장 큰 가정방문 건강관리기관인 뉴욕 Visiting Service of 뉴욕도 약 400명의 근로자가 백신 접종 거부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주에 등록된 가정방문 건강관리기관은 1,5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중 189개 기관에서만 거의 900여 명의 간호사들이 퇴직했습니다. 대조적으로 병원 및 요양원에서 일하는 65만 명의 근로자 중 1회 이상 접종자는 92%로 증가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시간당 $15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사는 예방접종한 최우선 순위에 제외시켰다가 뒤늦게 포함시켰는데 이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약 3만 2천 명의 가정방문 간호사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부사장인 조 파크로는 오늘 이후 수천 명의 조합원들이 무급 휴가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간호사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이렇게 미 동부 4개 주는 앞으로 총기 구매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구매의 부적절한 접근과 위조된 정보 적발에 필요한 감시를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 동부 4개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총기 구매 관련 보안 및 의무 통지를 규정하는 등의 조항이 담긴 10페이지 분량의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관련 정보들이 오직 법 집행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라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주들은 E-Trace라는 보고서를 통해 범죄 수사 중 회수된 총을 누가 처음 사고 팔았는지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알코올, 담배, 화기 및 폭발물국에서 얻은 세부 정보들까지 모두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 잘못된 접근 기록, 정보의 잘못된 복사, 수정, 저장 또는 삭제 등 모든 기록을 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4명의 주지사들은 이번 협의로 현재 주 경계를 넘나드는 총기 관련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아 각종 총기 폭력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코네티컷의 네들라몬트 주지사는 현존하는 총기 안전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보다 더 많은 총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과 질서도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의 필머피 주지사는 최근 6개월간 뉴저지주 경찰이 회수한 총기의 약 85%가 타주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머피 주지사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총기 규제 법안을 지적하며 다음 공약에 총기 허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와 총기 보관을 위한 잠금 장치 의무화,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팬데믹 기간 총기 폭력이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며 특히 이 4개 주의 오늘 협약이 미국의 잠재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정보 공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이들 4개 주는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 일정이 사전 신고 및 신청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세현 기자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측은 7일 맨해튼 더 큰 집에서 한인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외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는 사전 신고 신청자에 한해 내년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현행법에 따라 뉴욕총 영사관을 포함해 3곳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국외 부재자 신고 혹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국외 부재자는 오는 10일부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재외 선거인은 상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신청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혹은 이메일, 주 뉴욕총 영사관 민원실 방문 또는 순회 접수 행사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외선거관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외선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등 주 뉴욕총 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추정 선거권자 11만 5천여 명 가운데 1만 3,716명만 국외 부재자 및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을 완료했고 이 중 투표를 행사한 사람은 9,690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뉴욕총 영사관의 재외 선거관은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편의성을 증진시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선거 국외 부재자 재외 선거인 신고 및 신청에 대해서는 주 뉴욕총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오는 11월 2일 실시되는 본선거가 약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오늘 뉴욕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사상 첫 조기 투표를 두고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2일 실시되는 본선거를 위한 뉴욕주 유권자 등록이 8일 마감됐습니다. 따라서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작성한 뒤 우체국 소인이 8일까지 찍힌 등록 용지를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 주 차량국 DMV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8일 자정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편 부재자 투표 신청은 오는 18일까지이며 발송된 우편 투표 용지에 투표한 후 선거 당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를 선거 후 7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낼 경우 투표에 반영됩니다. 한편 사상 첫 조기 투표가 실시되는 뉴저지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에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우편 투표가 확대되면서 올해에도 우편 투표를 해야 하는지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우편 투표의 경우 이미 시작돼 선관위가 상당수 각 가정에 투표지를 배송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유권자는 우편 투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장 투표 선거인 명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가 현장 투표를 희망한다면 임시 투표인 잠정 투표 방식으로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이중으로 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편 투표는 선거일인 11월 2일까지 발송이 완료되어야 하며 도착 여부 확인은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조기 투표는 선거일 전에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각 지역 조기 투표소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버겐 카운티, 포트리, 파라무스, 해켄색, 마와, 러더포드, 가필드, 티넥, 러버빌, 우드클립 레이크 등 총 9개 타운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유권자는 조기 투표 기간 버겐 카운티 내 투표소 아무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조기 투표소 9곳의 위치와 운영 시간은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선거 유권자 마감일은 12일까지로 18세 이상 시민권자지만 유권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이날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뉴저지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아래 주소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로 장기간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에게 최대 12개월의 렌트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캐시 호크 뉴욕 주지사는 7일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랜드로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장기간 세입자로부터 렌트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기간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자격은 세입자가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역의 공정시장 렌트비에 150% 이하로 임대된 유닛을 소유하고 2020년 3월 1일 이후 연체된 렌트비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선착순 배분으로 세입자가 미납한 렌트비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채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45일 이내 신청하는 집주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7일부터 뉴욕주 렌트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KBTV 뉴스 김세연입니다. 오늘 오전 맨하튼에 위치한 한 아파트 4층에서 창문으로 3살짜리 영아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할렘의 208 웨스트 133번 스트리트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벌어진 창문 틈으로 3살짜리 아이가 떨어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생일을 단 3일 앞두고 방문한 이모의 집에서 놀다가 비극을 당했는데 경찰은 침대 위에서 놀던 아이가 침대 옆에 위치한 창문과 에어컨 사이 틈에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다른 집 창문에는 모두 창문 틈에 에어컨을 지탱하는 막대가 있었지만 이 방 침실 창문에는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의 어머니는 브롱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온 이웃은 떨어져 있는 아이가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고 전했는데 손주가 있는 입장에서 미처 그 광경을 보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사망 위험에 놓인 1살짜리 영아를 살리기 위해 브루클린 한복판을 전력 질수하고 병원까지 무사히 이송시킨 덕분에 아이를 살린 경찰관들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를 영웅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긴박하게 출동한 후 대처를 한 모습이 담긴 경찰들의 바디캠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뉴욕 75구역에서 교대 근무를 하던 브라이언트 블레이크와 딜런 린치 순경의 한밤 질주는 저녁 8시 30분경 한 신고 전화를 받고부터 시작됐습니다. 1-year-old having trouble breathing, seizures. We don't know. We're not on scene. It's just the mother calling 911. So we just have to get there as fast as possible.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이 엄마는 아기를 붙들며 오열을 하고 있었고 린치 경관은 아이를 건네받자마자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에는 구조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 불과 한 달 전 서전트로 진급한 베네트 경사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베네트 경사는 블레이크와 린치 순경의 순찰차에 뛰어올랐고 인근 경찰관들에게 병원으로까지 향하는 2마일의 구간의 교통을 모두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아이를 뒤에 태운 그들은 그렇게 브루클린의 한복판을 질주했습니다. The baby just went completely limp. It wasn't breathing. I started chest compressions on the baby. 마침내 브루클린 브룩데일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들은 의사가 아이가 이제 괜찮다고 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경관들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놀란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어떠한 범죄 사건들보다도 긴박한 순간의 선택으로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던 이번 일이 그들의 최고의 날 중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개최하는 2021 뉴저지 추석 때 잔치와 함께 KBTV가 주최하는 뮤직 콘테스트가 드디어 내일 뉴 오버팩 공원에서 개막합니다. 내 행사에서 축하 공연 및 사회로 보게 될 연예인들도 오늘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뉴저지 최대 축제인 추석잔치가 드디어 내일 성대하게 개막합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김장 체험과 팬데믹 극복이라는 키워드와 걸맞게 신명나는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들이 즐비하게 준비돼 주민들의 기대가 한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 열리는 개회식에는 필 머피 주지사를 초청하는 등 뉴저지 유력 정치인들이 다수 참여해 한인들과 소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숨은 실력자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K-팝 콘테스트와 동포 노래자랑의 본선 무대도 각각 4시와 6시에 예정돼 있어 대기 중인 상당한 상금과 상품, 트로피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수많은 예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연예인 공연에는 인기 스타들이 총집결했는데 축하 공연 및 사회를 맡게 될 출연자들이 오늘 오후 뉴저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 소감과 다짐을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미국에 도착한 개그맨 엄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신 동포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정말 축제가 우선 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코리안 페스티벌 기대가 됩니다. 내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즐거운 자리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에 10년 전에 와보고 이제 2번째 오는 건데요. 야, 여기 뉴저지의 날씨 너무 좋고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정말 큰 축제인데 저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니까요, 재밌을 거예요. 맞다고요. 정말 특별한 축제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와주셨으면 감사하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내일 우리 한국 모국에서도 하지 않는 김치 축제를 한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막 도착해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내일 여러분들 즐겁게 제가 해드리려고 레퍼토리 많이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 내일 즐거운 마음으로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창 가수 나운하입니다. 내일 무대에서 제 실력을 갖다가 조금 더 한이 없도록 무대에서 풀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시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서 공연을 할 테니까 내일 글쎄요, 제 공연 보고 한 10년은 젊어가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내일 기대하시고 내일 멋진 무대 의상과 멋진 무대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라입니다. 드디어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와서 이제 식사를 좀 하고 있어요. 이쁜가요? 그래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고 충전해서요. 오후 1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외국인들 지금 많이 접속하고 있고요.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넷플릭스로 드라마로 보던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오늘이라도 코리안 페스티벌 nj.com으로 들어가셔서 20불 등록하시면 빠른 속도로 내일 접수가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오시면 약 한 20-30분 긴 줄을 서서 접수가 되겠죠. 내일 즐거운 시간을 직접 제가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만나 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많은 한인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유명한 정치인들, 주지사님이나 또 이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로존도 마련해놨으니까 그분들과 많은 기념 촬영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빼곡히 예정된 내일 축제의 녹화본은 행사 이후 TV 채널을 통해서도 방영될 예정이며 유튜브의 KBTV 채널을 통해서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접종 거부로 해고되면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기관과 행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거부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규정은 종교와 개인적인 의료 사유로 해석하는 곳들이 있어 거주하는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뉴욕 한인회관을 한국어 능력시험 시험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78회 한국어 능력시험이 시행됩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공인시험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 및 평가해서 한국 내 대학 유학 및 취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원서 접수는 뉴욕 한국교육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부스터샷을 접종받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 보건국의 웹사이트에는 이 내용이 누락돼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 증명을 위한 신분증, 그리고 백신 접종 증명카드가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카드에 부스터샷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입되며 분실했을 경우 뉴욕시 예방접종 기록부 CIR에서 증빙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기록 확인과 증빙 서류 출력은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에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필리핀의 마리아 르사,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 등 언론인 2명이 수상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점점 더 악조건으로 치닫는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용감한 싸움을 벌인 이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벨이는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사실에 기반을 둔 저널리즘은 권력 남용과 거짓, 전쟁 선전에 맞서는 역할을 한다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가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전제 조건이자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